O gerente japonês zombou da minha calma, até que o desastre aconteceu e só eu sabia o que fazer. 한강이 아니라 부산항기, 새벽 공기는 짠 냄새와 기계가 움직이는 낮은 진동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천천히 부두 쪽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곧 거대한 크레인이 팔을 뻗어 철제 상자를 옮겨 담기 시작했다. 아직 태양은 수평선 아래에 있었지만 이미 항만은 깨어 있었다. 작업자들의 무정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안전모의 플라스틱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을 가볍게 흔들었다. 한민재는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었다. 형광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한 채 그는 손에 든 태블릿으로 매일 반복되는 수치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연료 주입 일정, 하역 시간 차이, 선박 입항 대기열.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일정표가 단순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민재에게 이 데이터는 항구의 호흡과 같았다. 어디서 압박이 생기고 어디서 해소되는지 그는 흐름으로 느낄 수 있었다. 동료들은 종종 말했다. 민재는 말이 없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그래?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을 약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조용함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항구는 빠른 판단을 요구했지만 성급함은 실수를 불렀다. 그는 말보다는 관찰을 택했다. 부산항은 오래된 도시의 뿌리와 현대 물류 산업의 최전선이 겹쳐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 살았다. 날씨는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작은 실수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불렀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서도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바람과 물결의 속도를 몸으로 익힌 사람처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세한 흐름의 변화를 먼저 감지하곤 했다. 그날도 그는 같은 위치에서 항만 전체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선박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데이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바람의 방향이 약간 남쪽으로 틀려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변화로 보지 않겠지만 민재는 눈을 좁혔다. 컨테이너에 실린 위험물 탱크는 온도와 압력 변화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현장 감독 구역에 도착했다. 대화는 짧고 복잡한 말 대신 필요한 단어만 오갔다. 작업자들은 서로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긴장은 조용히 움직이는 기계음처럼 낮고 꾸준하게 이어졌다. 민재는 한참 동안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침묵 속에서 일하는 동안 항구는 여전히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항만 건물 뒤편의 작은 휴게실에는 오래된 커피 자판기가 있었다. 민재는 종종 그곳에서 뜨거운 종이컵을 손에 쥐고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향만 맡고 지나쳤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기운은 때때로 말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몸보다 먼저 감각이 반응했다. 라디오에서는 작업 일정에 대한 공지가 반복되었고 관리자는 무전으로 작업자들에게 안전 절차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안전은 강조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간이 우선한다는 것을 민재는 그 모순이 늘 문제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두 끝으로 걸어가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물결은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졌다.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규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관찰하고 기다리고 결정하면 된다. 휴대폰 화면에 시간이 떴다. 곧 본사에서 보낸 새로운 운영 책임자가 도착할 예정이었다. 직원들은 경계했고 소문은 이미 무거운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민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태블릿을 들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침묵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눈을 떼지 않은 채 항만의 움직임을 계속 살폈다. 아침 회의실에는 차가운 공기와 유리벽에 반사된 햇빛이 가득했다. 직원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말이 없었다. 모두가 오늘 도착하는 새로운 책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사토 히로시가 들어왔다. 검은 양복, 굳은 표정, 절제된 걸음.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고 항만의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지연은 손실이며 손실은 무능이라고 단정했다. 회의가 끝나고 히로시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민재는 뒤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히로시는 데이터를 정확히 읽었지만 그 안에 스며 있는 인간의 경험과 감각의 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속도 차이를 발견했고 설명하려는 현장 감독의 말을 자르며 개선을 요구했다. 안전에 대한 이유는 고려되지 않았다. 민재는 침묵했다. 반박은 불필요했다. 바다는 매일 표정이 달랐다. 인간도 마찬가지였다. 오후 브리핑에서 히로시는 한 달 안에 처리량을 12%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직원들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위험을 의미했다. 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민재는 조용히 기록했다. 언젠가 상황은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 말보다 시간이 더 정확했다. 해가 기울 무렵 항만은 다시 색을 바꾸었다. 히로시는 유리창 너머로 항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재는 부두를 걸으며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같은 공간, 다른 시선. 하나는 속도를 믿었고 다른 하나는 흐름을 믿었다. 차이는 조용하지만 선명했다. 그것은 언젠가 충돌할 것이었다. 민재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감정은 조용히 남아 있었고 그것은 언젠가 움직일 힘이 될 것이었다. 어둠은 내려오고 있었지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토 히로시가 부산항 운영 책임자로 부임한 뒤 항만 전체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사람들은 말수가 줄었고 회의 시간에는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히로시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틀리면 곧바로 잘려나간다는 날카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업무 속도와 수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다. 지연은 실패였고 실패는 변명할 가치가 없었다. 그의 명령은 정확했고 계산은 빨랐다. 하지만 항만은 숫자만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었다. 바람, 물결, 온도, 작업자들의 감각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항상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한민재는 이러한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그의 침착함을 무심함으로 오해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상황을 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항만에 도착해 수면 위의 물결을 먼저 보았다. 물결이 얇게 갈라지는 방향, 바람의 깊이, 물류 라인의 흐름. 그는 기계 소리 너머에서 항만의 마음을 들으려 했다. 일할 때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하고 판단하고 천천히 움직였다. 서두르면 사고가 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로시는 그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정해진 규칙과 계획이 상황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예측되지 않는 흐름은 통제 실패로 간주했고 통제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셋째 날 오후 컨테이너 하역 구역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바람이 예상보다 빠르게 방향을 틀었고 크레인에 연결된 케이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작업자들은 즉각 속도를 조절하려 했지만 히로시는 무정의를 잡고 단호히 말했다. 속도 유지. 지연은 허용하지 않는다. 작업자들의 어깨가 굳었다. 그러나 민재는 조용히 무정의를 들었다. 조금만 속도를 줄이면 균형이 잡힙니다. 바람이 더 틀리기 전에 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의 조언은 부드러웠지만 히로시는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 불필요한 개입은 혼란을 만든다. 잠시 후 컨테이너는 안정적으로 내려왔다.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히로시는 민재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너는 항상 느리다. 침착함은 미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속도가 생명이다. 조용하다고 해서 깊어 보이는 건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현장 전체에
울림처럼 퍼졌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굴복하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의 침묵은 언제나 흐름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람은 여전히 남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변화는 이미 항만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는 다시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히로시는 전날의 보고서를 분석하며 말했다. 우리는 더 빨라져야 한다. 그 말은 책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압박이었다. 작은 점검은 생략되었고 휴식은 줄어들었고 위험 감각은 무뎌지고 있었다. 민재는 그 침묵 속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위험물 컨테이너의 적재 위치가 이전보다 노출되어 있었고 냉각 시스템 점검 간격은 길어지고 있었다. 그는 불안의 실루엣을 감지하고 있었다. 회의 후 히로시는 민재를 불렀다. 어제 내 발언은 불필요했다. 변수는 작업을 방해한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바람은 변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히로시는 이미 결론 내려진 말을 반복했다. 위험은 통제하면 된다. 그날 오후 냉각 장치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 변화가 감지되었다. 민재는 즉시 알아챘다. 수치는 아직 정상 범위였지만 상승 속도는 평소와 달랐다.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돌아온 답은 단 한 줄이었다. 지연 요소, 보류. 저녁이 되자 항만은 안개 속에서 낮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무전기가 울렸다. 위험물 구역 경고 신호 감지. 냉각 수치 이상. 민재는 눈을 감았다. 바람은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냉각 경고가 울린 날, 부산항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바람은 여전히 남쪽에서 불어왔고 바닷물은 잔잔해 보였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새우며 있었다. 작업자들은 컨테이너 사이를 오가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지만 모든 눈과 귀는 무정의에 떨리는 신호음에 집중되어 있었다. 작은 경고는 종종 큰 사고의 전조였다. 그 사실을 오래 일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한민재는 냉각 장치가 설치된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방향과 속도는 정확했다. 그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판단이 흐려지면 손은 떨리고 손이 떨리면 실수는 생긴다. 그 실수는 항만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민재는 그런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움직였다. 현장에는 이미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다. 숫자만 보면 아직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 미묘한 상승 곡선 그리고 상승하는 속도는 민재가 무심히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데이터를 분석했다. 바람 방향, 컨테이너 외벽 온도, 냉각 장치의 압력 변동.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이건 단순 오차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은 분명했다. 하지만 히로시는 이미 무정의를 잡고 있었다. 일시적인 변동이다. 계속 진행.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압력이 이 속도로 오르면 40분 내에 내부 온도가 린 계치에 도달합니다. 냉각 밸브를 지금 수동으로 조정해야. 히로시는 그의 말을 잘랐다. 너는 또 시간을 늦추려 하는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책임이 걸린 순간이라는 것을. 작업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점검 한 번 정도는. 히로시의 시선이 그를 조용히 꺾었다. 지시대로 한다. 민재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는 목소리를 더 높이지 않았다. 그는 싸움에 이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항만을 지키려 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바람은 계속 남쪽에서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은 더워지고 있었다. 민재는 냉각 장치의 그래프를 계속 지켜보았다. 선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미세한 금속 떨림 소리를 들었다. 경고음보다 먼저 몸이 알아챈 신호. 위험은 말없이 온다.
민재의 눈이 좁아졌다. 아직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변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숨을 고르며 항만 전체를 바라보았다. 작은 파동은 곧 큰 파도로 자랐다. 속도는 빠를수록 통제는 힘들다. 그리고 히로시가 만든 속도의 흐름은 이미 균형을 벗어나 있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확실한 문장이 있었다. 곧 온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항만에는 낮고 무거운 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평소보다 느렸고 무정의의 신호음도 어딘가 둔하게 울렸다. 밤새 냉각장치의 온도는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수치는 명백했다. 이제는 예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민재는 새벽부터 현장에 있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직접 배관의 표면 온도를 손으로 느꼈다. 차가워야 할 금속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컨트롤 패널 앞에 섰다. 그때 히로시가 다가왔다. 정확한 수치를 보고 싶다면 사무실에서 확인해라. 현장은 네가 판단할 곳이 아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여기는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히로시의 얼굴에는 조소가 스쳤다. 감각을 믿는다는 건가? 비효율적이다. 민재는 다시 한번 데이터 흐름을 가리켰다. 이 곡선은 곧 폭발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밸브를 절반만 열어 냉각 흐름을 재조정하면 그건 지연이다. 이번에는 민재도 잠시 눈을 감았다. 말은 더 이상 닿지 않았다. 벽은 두꺼웠고 귀는 닫혀 있었다. 그러나 위험은 귀를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그 순간 경보가 울렸다. 높고 날카롭게 항만 전체를 흔드는 소리였다. 작업자들은 자동적으로 반응했다. 헬멧, 장갑, 무정의, 뛰는 발걸음. 히로시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졌다. 그는 서둘러 지시를 내리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상황보다 느렸다. 민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컨테이너 라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험물 탱크와 인접 구역의 안전 반경을 설정했다. 작업자들은 그의 손짓을 보고 일제히 움직였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몸의 방향, 손의 속도, 눈빛,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는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질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히로시는 뒤늦게 외쳤다. 명령은 내가. 그 순간 탱크 외벽이 울렸다. 금속이 팽창하며 내는 낮고 무서운 울림.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말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 민재는 단 한 단어만 말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지금. 그리고 모든 것이 움직였다. 경보가 울린 뒤 항만 전체는 일순간 멈춘 듯한 정적 속에 잠겼다. 그러나 그 정적은 곧 급격한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작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장비를 더 단단히 고정하고 위험물 구역을 향해 뛰어갔다. 무정의에서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짧고 단호한 목소리들이 오갔다. 바람은 여전히 남쪽에서 항만 깊숙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은 뜨거운 공기를 실어 나르며 금속 외벽을 더 팽창시키고 있었다. 한민재는 탱크의 압력 수치를 다시 확인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작업자들에게 손짓으로 접근 금지선의 위치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손과 시선을 읽고 있었다. 민재는 그동안 조용한 사람이라고만 여겨졌지만 위험이 닥친 순간 사람들은 침착함을 기준점으로 삼게 되었다. 밸브 수동 모드로 전환. 민재가 낮게 말하자 가장 가까이 있던 기술자가 즉시 패널을 열었다. 패널 내부의 금속은 이미 뜨거웠다. 기술자의 임에는 땀이 맺혔다. 그때 히로시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경직된 자존심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멈춰. 아직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다. 민재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데이터는
이미 충분합니다. 바람이 온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동 제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히로시는 잠시 숨을 삼켰다. 내가 책임자다. 민재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으나 더 단단해졌다. 책임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에는 소리 없는 긴장이 응축되었다. 그러나 시간은 그 논쟁을 허락하지 않았다. 탱크에서 다시 한번 낮은 금속 울림이 들렸다.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 같았다. 민재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지금 밸브를 개방하지 않으면 18분 안에 열 파열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은 히로시를 보지 않았다. 모두 민재를 보고 있었다. 누구에게 따를지 이미 결정된 듯했다. 히로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항만에 대해 아는 것이 수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민재는 흐름을 알고 있었다. 히로시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밸브 개방. 냉각 라인 수동 전환. 기술자들이 움직였다. 금속 바퀴가 천천히 회전했고 차가운 유체가 파이프 내부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소리도 없이, 그러나 분명히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듯 울었다. 바다는 늘 먼저 알고 있었다. 밸브 전환 이후 항만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안도의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파도가 오기 전에 숨 고르는 순간 같았다. 냉각 수치는 잠시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상승 속도는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외부 온도와 바람 방향은 여전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민재는 냉각 라인 옆에 서서 탱크 외벽을 손바닥으로 느꼈다. 금속은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안쪽에는 여전히 높은 압력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입술을 천천히 다물었다. 위험은 당분간 억눌렸을 뿐이었다. 그때 히로시가 다시 다가왔다. 방금 전 상황에서의 침묵은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억눌린 감정이 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계속해서 내 지시를 방해하고 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한 것은 안전을 위한 판단입니다. 히로시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현장은 위계를 따라야 한다. 혼란을 피하려면 명령은 하나여야 한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없는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앞으로는 내 지시 이전에 움직이지 마라. 히로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작업자가 뛰어왔다. 압력 다시 상승. 냉각 밸브 반응 지연. 민재는 즉시 탱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히로시는 잠시 흔들렸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재가 옳았다는 것을. 그러나 인정은 쉽지 않았다. 특히 자존심이 중심이 된 사람에게는. 민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히로시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바라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지 일했다. 작업자들은 다시 그의 손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위험 영역의 방향을 한 번 더 조정하고 밸브 압력 조절 시간을 계산했다. 모든 움직임은 조용했고 모든 지시는 짧았다. 혼란 속에서도 목소리가 낮을수록 더 멀리 닿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히로시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서서히 올라왔다. 그것은 분노도 불만도 아니었다. 당황과 무력함이었다. 민재는 누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한 가지뿐이었다. 항만은 살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움직였다. 항만의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은 더 무거워졌고 공기는 뜨겁게 눌려 있었다. 작업자들의 발걸음은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항만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 무정의에서는 간헐적으로 짧은 대화만 오갔다. 긴 말은 필요 없었다. 숨소리만으로도 모두의 생각은 공유되고 있었다.
한민재는 냉각 시스템 패널 앞에 서 있었다. 그래프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상승 속도는 전날보다 더 빠르고 더 공격적이었다. 그는 데이터를 천천히 읽었다. 온도, 압력, 외부 기류, 열 축적 속도. 각각은 작은 차이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하나로 모이면 폭발은 현실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탱크 외벽의 진동을 느꼈다. 금속은 작은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치 안쪽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작업자 한 명이 다가와 낮게 말하였다. 민재 씨, 냉각 흐름이 또 밀립니다. 자동 제어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지 않았다. 바람은 일정하지 않았고 온도는 늘 바뀌었다. 자동 제어는 예상을 따른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감각이었다. 그는 무정의를 들었다. 라인 4번, 수동 조정. 흐름을 0.7로 낮추고 0.4 간격으로 유지. 짧고 정확한 말. 작업자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때 히로시가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어제보다 목소리는 더 낮았다. 또 자율적으로 지시했군. 민재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히로시는 이를 악물었다.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절차를 벗어나면 책임은 혼란으로 돌아온다. 민재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금속 울림은 더 자주, 더 깊게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혼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열을 피해야 합니다. 히로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수치는 이미 계획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 순간 경보음이 크게 울렸다. 컨테이너 내부 압력이 린 계치에 도달했다는 신호. 현장은 한순간에 소리 없는 공포로 흔들렸다. 작업자들은 즉시 움직였다. 누구도 히로시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모두 민재를 보고 있었다. 민재는 손짓으로 통로를 비우게 하고 위험구역 접근 제한선을 넓혔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히로시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생각했다. 침묵은 언제나 약함이 아니었다. 때로는 모든 소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힘이었다. 탱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무겁게. 모두가 들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컨테이너 외벽의 진동은 이제 더 이상 귀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금속 전체가 느껴질 정도로 팽창하고 있었고 탱크 근처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작업자들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위험 구역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소리치는 것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침묵은 집중을 만들었다. 한민재는 냉각 라인의 수동 밸브를 직접 조정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일정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수십 번 견뎌본 사람처럼.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은 단순한 훈련도 아니고 작은 오류도 아니었다. 이번은 항만 전체가 숨을 멈추고 있는 시험대였다. 히로시는 몇 걸음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조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하는 거지? 민재는 천천히 대답했다. 멈추면 끝이니까요. 히로시는 말문이 막혔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항만에서 살아온 수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바람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더 뜨거웠다. 수평선 위에서 다가오는 기류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해풍이 아니었다. 폭발을 돕는 가속이었다. 민재는 밸브를 마지막으로 조정하고 몸을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탱크 외벽을 바라보았다. 금속은 마치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작업자들은 숨을 삼켰다. 히로시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탱크 내부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다. 바닥이 진동했다. 항만 전체가 움찔했다. 사고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혼란이 없었다는 것이다. 모두가 이미 민재의 호흡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민재는 손을 들어 신호했다. 그는 외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는 들었다. 위험물 운송 차량이 길을 비우고 소방 라인이 가동되고 반결막이 전개되었다.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다. 히로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은 통제를 믿었지만 민재는 생존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규칙을 따랐지만 민재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차이가 생겼다. 히로시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처음으로 침묵의 의미를 들었다. 그 침묵은 무기였다. 그리고 지휘였다. 금속은 다시 울렸다. 더 크게, 더 깊게.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부산항의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해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무거워져 빛을 삼키는 듯한 분위기였다. 경보가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소리는 무서움이 아니라 집중을 유지시키는 박동처럼 팔과 다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반결막과 소화 장비를 준비했고 긴 호스가 바닥을 따라 뻗어나갔다. 바람은 여전히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그 일관성이 오히려 공포였다. 한민재는 탱크 외곽 안전선 바로 바깥에 서 있었다. 외벽은 이미 금속 고유의 차가움을 잃고 있었다. 그는 손바닥을 가까이 가져가며 진동의 주기를 읽었다. 짧고 또 짧고 그리고 조금 더 짧아지는 간격. 내부 압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리듬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파열은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천히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리듬의 변화를 듣는다. 작업자 한 명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민재 씨, 터지는 겁니까? 민재는 거짓 위로를 하지 않았다.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을 부추기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을 정렬시켰다. 명확함은 공포를 줄였다. 반면 히로시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탱크를 바라보며 손등에 힘을 주고 있었다. 손끝이 희게 변할 정도로. 그러나 그 힘은 상황을 바꾸지 않았다. 그의 지식은 책과 절차에서 나왔고 민재의 지식은 몸과 현장에서 나왔다. 두 종류의 지식은 비슷해 보였지만 전혀 달랐다. 민재는 히로시에게 다가갔다. 지금은 지휘가 필요합니다. 혼란을 막으려면 말이 아닌 방향이 필요합니다. 히로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네가 하게 해라. 그 말은 굴복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첫걸음이었다. 민재는 곧바로 손을 들었다. 위험물 방향에서 40m 더 물러서십시오. 이 구역팀은 대기선 확장. 소화 라인은 유지하되 분사 준비만. 명령은 조용했다. 하지만 모두는 들었다. 침묵 속에서 더 멀리 울렸다. 그 순간 탱크가 깊고 낮은 소리를 냈다. 마치 땅속 어디선가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작업자들은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민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바람의 속도를 들었다. 파도의 간격을 들었다. 땀과 금속 냄새 속에서 균열의 온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초 단위가 아니라 감각 단위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모두는 그의 숨결을 따라 움직였다. 탱크 외벽의 진동은 이제 뚜렷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공기의 진동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금속 전체가 피로로 울리고 있었다. 그 울림은 사람들의 갈비뼈까지 스며들었다. 작업자들은 한 줄로 서서 대기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집중으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민재의 눈을 보고 그의 손의 움직임을 보고 그의 숨의 길이를 보고 있었다. 히로시는 멀지 않은 곳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바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압력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의 침묵이
자신의 명령보다 더 많은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배웠다. 민재는 탱크에 한 걸음 다가섰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그는 탱크가 언제 터지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숨이었다. 작업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 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민재는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그 순간 탱크 내부에서 아주 작은 금속 파열음이 들렸다. 그 소리는 폭발이 아니라 경계선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바람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한순간이었다. 바람은 더 이상 항만을 스치지 않았다. 탱크를 향해 들이쳤다. 민재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외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손을 들었다. 그 신호로 사람들은 움직였다. 빠르게, 정확하게, 당황하지 않고. 히로시는 그 순간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해했다. 지휘는 소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휘는 침묵으로 이루어진다. 탱크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었다. 그리고 파열은 이제 가까웠다. 그러나 항만은 붕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바람, 금속, 공기, 사람, 모든 것이 흔들렸다. 하지만 한민재만은 서 있었다. 묵묵히, 조용히, 단단하게. 부산항의 공기는 더 이상 일상적인 산업 현장의 냄새가 아니었다. 뜨거운 금속과 소금기, 기계 윤화류 냄새가 뒤섞여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듯했다. 탱크 외벽은 여전히 팽창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안전구역 밖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눈앞의 상황은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형태였다. 그러나 모두는 한민재의 발끝과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중심이 되는 존재는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은 민재였다. 민재는 냉각 라인의 흐름을 다시 확인했다. 밸브는 이미 수동으로 전환되어 있었지만 냉각제의 흐름은 불안정했다. 온도 차이 때문에 라인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압력의 반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단순히 흐름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민재는 한참 동안 탱크를 바라보았다. 말 한마디 없이.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는 무정의를 들었다. 라인 3번 분기 연결 준비, 임시 바이패스 설치. 작업자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분기요? 그러면 냉각 효율이 지금은 균등화가 필요합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단했다. 바이패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대신 통제해야 하는 변수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 지점에 모든 압력이 몰리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작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서두르는 것은 혼란을 만들 뿐이었다. 히로시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이해와 두려움이 겹쳐진 어딘가였다. 저게 가능한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한 기술자가 대답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저것뿐입니다. 저 사람은 탱크가 어떻게 숨쉬는지 압니다. 히로시는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완벽한 절차와 매뉴얼은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바이패스가 완성되자 민재는 밸브를 천천히 열었다. 금속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파열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었다. 잠시 항만 전체가 숨을 고르는 듯했다. 작업자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을 벌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기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더 강하게 탱크를 향해 불었다. 하늘의 기류까지 이 상황을 시험하는 듯했다. 금속은 다시 울렸다. 더 크게, 더 깊게. 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탱크의 진동은 다시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압력 때문이 아니었다. 구조 자체가 피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외벽의 얇은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며 금속의 결이 변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힘이 가해지면 폭발은 단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다. 항만 전체가 조용했다.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민재는 천천히 탱크를 한 바퀴 돌며 균열 가능 지점을 확인했다. 그는 손끝으로 금속의 온도와 긴장을 느끼고 있었다.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장비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기계가 아니라 상황 전체를 듣고 있었다. 히로시는 말을 잃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침묵이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민재가 멈출 때 멈추고 움직일 때 움직였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보여주었다. 그 순간 탱크 외벽의 한 지점에서 아주 얇은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내는 소리, 깨지기 전에 유리와 같았다. 민재는 짧게 말했다. 열 손실 막지 마십시오. 흐름 그대로. 작업자들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의 말은 이미 사실이었다. 히로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막지 않는 거지? 민재는 탱크를 보며 말했다. 압력을 가두면 폭발합니다. 지금은 놓아줘야 합니다. 히로시는 숨을 들이마셨다. 놓아주는 것. 그 단어는 그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는 늘 쥐려고 했고, 조이려 했고,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 항만은 그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금속은 울렸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 민재의 손이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명령이 아니었다. 호흡이었다. 작업자들은 긴 호스를 천천히 전개하고 차가운 물을 바닥으로 흘려보내며 열을 완만하게 빼냈다. 탱크는 견디고 있었다. 비명처럼 울리면서도 버티고 있었다. 히로시의 눈가가 떨렸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민재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바다를 보고 있었다. 바다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모두도 배우고 있었다. 부산항은 여전히 긴장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탱크의 금속은 팽창과 수축 사이에서 위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냉각 라인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더 이상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집중을 지탱하는 유일한 줄이었다. 무정이 안에서도 숨소리와 가끔 들리는 확인뿐이었다. 한민재는 탱크를 바라보며 온도와 압력의 흐름을 천천히 읽고 있었다. 그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금속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내부의 압력은 여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기술적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과 인내, 판단이 함께 필요한 고요한 싸움이었다. 히로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손을 주머니 안에 넣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민재의 손끝과 움직임만 따라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민재를 조용한 사람, 느린 사람, 말이 없는 사람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침묵이 무지의 표현이 아니라 확신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업자 한 명이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 씨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 나머지를 알고 있었다. 히로시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안전장비의 벨트를 조금 더 조정하며 탱크 외벽의 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히로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억눌려 있었으며 그 속에는 처음으로 흔들린 자존심의 그림자가 있었다. 민재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말로 들리는 것과 이해되는 것은 다릅니다. 보아야 합니다. 히로시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항상 말로 통제하고 말로 지시하고 말로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민재는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침묵으로 설득했다. 그 차이는 깊고 무거웠다. 잠시 후
탱크 외벽에서 다시 울림이 났다. 이번 울림은 전보다 훨씬 낮고 길었다.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가 마지막 인내를 끌어모으는 듯한 음이었다. 작업자들의 어깨가 굳었다. 히로시의 눈이 커졌다. 민재는 아주 천천히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곧 균열이 나타날 겁니다. 모두 대비하십시오. 그 말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를 의미했다. 히로시가 말을 잃은 채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힘이라고 믿어왔다. 민재는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진짜 힘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히로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은 처음으로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항만 내 상황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탱크의 압력 상황과 냉각 라인 변경,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검토해야 했다.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로 돌아왔고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사람들의 눈은 흔들리고 있지 않았다. 모두가 누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히로시는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말을 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라면 그는 이미 결론을 말하고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황 분석을 민재 씨에게 듣겠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이 한 문장은 역할의 전환이었다. 말을 거두는 쪽이 아니라 권한을 넘기는 쪽의 문장이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머리와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현재 압력은 임계 수준을 반복하며 상승과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냉각 흐름을 분산하여 시간을 벌었지만 구조적 피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속입니다. 전체 항만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에너지 공급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은 숨조차 멈추고 듣고 있었다. 한 관리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작업 중단이면 손실이 상당할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열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붕괴입니다. 그의 말은 숫자를 넘어선 사실이었다. 히로시는 천천히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고 있지 않았다. 작업 중단 승인, 전 구역에 전달. 회의실은 단 한순간 아무 소리 없이 멈추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혼란이 없었다. 전부가 하나의 흐름에서 움직였다. 민재의 침묵이 만든 흐름. 히로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다. 조금 뒤 겨우 낮고 짧게 말했다. 네가 옳았다. 그 말은 사과도 항복도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민재는 그를 바라보며 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곡의 끄덕임이 전해졌다. 그 순간 히로시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존경은 큰 소리에서 오지 않는다. 존경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다. 부산항의 작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항만 전체는 거대한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의 소리도, 엔진의 진동도, 무정의의 짧은 신호음도 모두 잠시 멈춰 있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준비와 회복의 침묵이었다. 한민재는 탱크 앞에서 여전히 중심에 서 있었다. 이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전에는 그의 침착함이 느림으로 보였고 그의 말이 저금이 소극성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침묵은 확신이었고 그 느림은 정확함이었고 그 절제는 존엄이었다. 작업자들이 민재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고 누군가 소리를 높여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런 표현은 이 순간에 어울리지 않았다.
이 항만에서는 존경이란 말로 하지 않는 것이었다. 히로시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이제 주먹을 쥐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경직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삶에서 처음으로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왔다.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머리는 아주 조금 숙여져 있었다.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민재 씨. 그는 조용히 불렀다.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히로시는 천천히, 깊고 정확하게 말했다.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당신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과도 감사도 아니었지만 그 어느 것보다 무거운 인정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바람결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항만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히로시는 손끝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항만을 보지 않았고 자신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바람은 여전히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저 상황의 일부였다. 병원 대기실에서처럼, 긴 전투가 끝난 후처럼 모두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다시 탱크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변함이 없었다. 항상 그래왔듯이 그는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항만 본사에서 임원단이 부산으로 내려왔다. 회의실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닥까지 닿는 창문 너머로 항만 전체가 보였다. 그 항만은 여전히 바람과 기계의 리듬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이미 보고서로 작성되어 본사에 전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것이 있었다. 사람의 무게, 결정의 의미, 침묵의 힘. 임원 중 한 명이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다. 한민재 씨, 우리는 이번 항만 사고 방지 조치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판단이 항만 전체를 지켰습니다. 따라서 그는 단어를 고르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당신을 안전운영 총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작업자들도 관리자들도 심지어 히로시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가 느낀 것은 뿌듯함도 자랑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받아들였다. 역할은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제 책임은 같습니다. 항만이 숨을 쉬는 흐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한 관리자가 물었다. 그리고 히로시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와 아주 작은 미소가 있었다. 저는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백했다. 속도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조용한 바람이 새우며 들었다. 누군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 숨은 평온이었다. 그날 오후 항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컨테이너가 다시 옮겨졌고 크레인이 회전했고 엔진이 진동을 냈다. 그러나 분위기는 달랐다.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고 속도는 무리하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서로를 보며 말했다. 이제 항만은 잘 호흡하고 있다. 민재는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물결은 잔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는 속으로만 말했다. 어떤 소리도 필요 없었다. 힘은 조용히 서 있는 것이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숨을 들이쉬었다. 항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숨을 함께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며칠이 지나고 부산항은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리듬은 전과 달랐다. 작업자들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고 관리자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소리는 줄었지만 일은 더 정확해졌다. 항만 전체가 마치 한 사람의 호흡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민재가 있었다. 새벽 바람이 항만을 스쳐갈 때 그는 늘 그렇듯 부두 끝에 서 있었다.
손에는 태블릿이 있었지만 화면보다 바다를 더 오래 바라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변화무쌍했다. 그러나 민재는 이제 그 변화 속에서 질서를 보았다. 혼란 속에도 리듬이 있었다. 히로시는 그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민재에게 물었다. 오늘 바람은 어떤가?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조용하지만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그 대화는 단 몇 초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변화를 압축한 무언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제 히로시는 더 이상 말로 우위를 증명하지 않았다. 그는 듣는 법을 배웠다. 작업자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알았다. 이제 항만은 진짜로 안정되었다는 것을. 단지 기계가 돌아가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균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점심 무렵 히로시는 민재에게 커피를 내밀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일본식입니다. 너무 진할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커피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진한 게 나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좋네요. 둘은 아무 말 없이 항만을 바라보았다. 수십 대의 크레인이 움직이고 수백 명의 작업자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움직임 속에도 조화가 있었다. 히로시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의 침묵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커피의 온도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히로시는 그 미소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었다. 항만 위로 갈매기가 지나갔다. 그 소리는 자유로웠고 멀리서 울렸다. 모두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오래 남았다. 그날 밤 항만은 다시 평온했다. 엔진 소리도 금속의 울림도 무정의의 짧은 신호도 모두 잠잠했다. 하늘에는 달빛이 부두의 물결 위에 고요히 비치고 있었다. 한민재는 혼자 항만을 걸었다. 그는 발끝으로 바닥의 진동을 느끼며 걸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장의 표시였다. 그는 탱크가 있던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안전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다. 누가 쓴 문장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항만의 모든 사람은 그 뜻을 알고 있었다. 히로시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민재를 찾아왔다. 이제 나는 당신의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배워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같은 바람 속에 있길 바랍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에는 미소도 감정도 없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바람은 늘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흐름은 같습니다. 그 말에 히로시는 짧게 웃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철학인가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항만의 철학입니다. 히로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의 원리라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히로시는 떠났고 부산항은 다시 일상의 리듬을 이어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말이 줄었고 대신 행동이 늘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꾸짖는 대신 옆에서 조용히 도왔다. 누군가 초조해하면 잠시 숨을 고르게 했다. 민재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힘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 힘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침묵으로 남는다. 그는 부두 끝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바다 위에서 길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은 조용했지만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그의 숨은 바다와 함께 흘렀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켜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항만은 숨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